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김지한의 잡스. 라바리니호의 도쿄올림픽 첫 도전, 아쉽게도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내년 1월 재도전에 나서는 여자 배구 대표팀 라바리니호와 함께 다른 종목들의 올림픽 도전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에 대한 시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김지한의 잡스에서 나눠봅니다. 스포츠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잡다한 스포츠 이야기 김지한의 잡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하신 대로 여자 배구 대표팀의 도쿄올림픽 본선 도전, 조금은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어요. 네, 진짜 거의 다 잡았던 걸 놓쳤다. 네.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여자 배구 대표팀이 어제 끝난 이 도쿄올림픽 세계 예선에서 러시아에게 밀리면서 아쉽게 직행 티켓을 놓쳤는데요. 캐나다에게 3대1 그리고 멕시코에게 3대0 이렇게 계속 승리를 하면서 러시아만 이겼다면은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빨리 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러시아와 정말 잘 싸웠는데 세트 스코어 2대3으로 역전패하면서 도쿄올림픽 직행이 정말 너무 아깝게 무산이 됐습니다. 참 떨어진 것도 아쉽지만 마지막 경기 그 자체도 러시아전 굉장히 아쉬웠다고 하던데요. 네, 이번 세계 예선의 최대 고비가 러시아전이었거든요. 세계 랭킹에서도 우리가 9위, 러시아가 4계단 높은 5위였고요. 또 역대 전적에서도 우리가 8승 48패로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경기에서 처음 2세트를 먼저 땄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올림픽 가겠다 이랬는데 3세트, 4세트를 내줬고요. 5세트에서 11대 11까지 만들었는데 내리 뒤에 넉점을 내주면서 11대 15로 지고 결국 2대 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블로킹에서 6대 14로 밀렸던 게 좀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고요. 김연경 선수나 이재영, 김수지, 김희진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골고루 잘해줬는데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공격력이 좀 결과적으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 강호 러시아를 상대로 젖잘싸 이런 표현이 어울리던 그런 경기를 펼쳐보였습니다. 그래도 2세트를 먼저 따냈다는 건 특히나 초반에는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일단 이 에이스 김연경 선수의 활약이 여전히 대단했는데요. 캐나다와의 1차전에서는 37점을 혼자 기록을 했고요. 멕시코와 2차전에서는 14득점, 그리고 러시아와 3차전에서는 25득점을 기록하면서 모두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김연경 선수와 함께 이 레프트 이재영 선수도 매 경기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예선을 앞두고서 사실 이다영 선수와 안혜진 선수가 이 부상과 또 이 건강 문제로 하차를 하면서 세터의 이효희 선수와 이나연 선수가 급하게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호흡 면에서도 사실 좀 걱정이 많았던 이번 대표팀이었는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끝까지 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점은 나름대로 선전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했습니다. 그리고 라바리니 감독도 사실 처음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배구를 보여줄지 궁금했는데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일단 올해 이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부임을 하고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번 특히 세계 예선에서 어떤 스타일의 배구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거든요. 라바리니 감독은 부임하고 나서 줄곧 이 토털 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털 배구라는 말에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가 딱 드러나 있겠지만 모든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주문을 했고요.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를 거쳐서 이번 예선에서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소화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 선수들이 워낙 키가 컸습니다. 거의 평균 신장이 180cm, 190cm 굉장히 키가 큰 부럽네요.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 스피디한 그런 배구로 맞서서 거의 이길 뻔했던 그런 어떤 경기를 펼쳤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조금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림픽 본선 직행 티켓을 놓쳤으니까 이걸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떨까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림픽 직행 티켓 이번에 한 장이 걸려 있는 이 예선에서 우리가 이제 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바리니호가 아쉬운 어떤 결과를 냈다. 이거는 이제 자명한 사실이고요. 토털 배구가 특히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동이 되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하게 줄이지 못했던 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표팀이 또 풀어야 할 그런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국내에서는 이 라이트 공격수 이 포지션이 이 결정타를 때리는 역할을 하는 선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예선에서 김희진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공격 성공률이 다소 떨어졌고요. 김희진 선수 외에 다른 이 라이트 포지션의 선수가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라바리뇨가 준비를 하면서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어떤 과제로 이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도쿄올림픽 나갈 기회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죠? 네, 이제 기회는 한 번 남았고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아시아 여자 선수권 대회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8위 안에 들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이 아시아 대륙 예선전이 치러집니다. 네. 여기서 우승을 하면은 도쿄올림픽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세계 예선에서 중국이 이 직행 티켓을 땄거든요. 그래서 네. 아시아 예선에서는 우리나라와 이 태국이 아주 치열한 싸움을 펼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이 기간에 또 아무래도 이 V리그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V리그 여자부 일정 조정도 이 예선에 맞춰서 좀 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그런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올림픽 본선 기회를 획득을 했다면 네. 조금 더 수월해질 수도 있었는데 참 배구의 입장에서 약간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남자 배구 대표팀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남자 배구 대표팀 바로 내일 새벽에 이 세계 예선을 치르기 위해서 또 네덜란드로 떠나고요. 네. 남자 대표팀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에 2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립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이 세계 예선이 열리고요. 같은 조에 이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 벨기에와 차례로 맞붙어서 여자 예선과 마찬가지로 조 1위에 주어지는 올림픽 직행 티켓을 다투게 되는데요. 모두 사실 우리보다가 세계 랭킹이 높고요. 또 전력이 워낙에 각 팀들이 좋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도전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임도훈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또 이 처음 나선 국제 무대에서 이번 예선을 통해서 좀 경험을 쌓고 또 자신감을 얻는 그런 어떤 무대로 삼겠다 이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 대표팀도 역시 내년 1월에 아시아 예선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구 대표팀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도쿄올림픽에 1년도 남지 않았잖아요. 네. 다른 구기 종목 예선들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네, 일단 올림픽 체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슬슬 접어들고 있고요. 배구가 이렇게 세계 예선을 치르고 있고 여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말에 아시아컵을 치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디비전 A, 그러니까 1부 리그에 속해 있는데 이 디비전 A 자격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11월에 1차 예선 그리고 내년 2월에 최종 예선을 통해서 올림픽 출전권 확보에 도전할 수 있고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오는 11월에 이 프리미어 12, 그러니까 야구 국가대항전 있죠. 네. 네, 이 대회를 통해서 올림픽 출전권에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축구. 네, 축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8일부터 26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을 통해서 올림픽 진출에 도전을 합니다. 16개국 중에 전체 3위에 들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고요. 아직까지는 이 대회 조추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 달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미 출전권을 획득한 종목들도 있나요? 네, 이 얼마 전에 열린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이 대회에는 이 도쿄올림픽 수영 종목 출전권의 총 43%가 걸려 있었거든요. 여기에 다이빙의 우아람 선수가 쿼터 2장을 확보를 했고요. 여자 계영 800m 팀도 역시 출전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양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강세 종목이죠. 양궁이야, 뭐. 네, 양궁도 이미 이제 출전권을 확보를 모두 했고요. 6장의 출전권을 지난 6월 세계선수권에서 확보를 했고 바로 이번 달부터 그 바늘구멍보다 더 통과하기 어렵다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립니다. 내년 초까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국가대표 선발전이 치러지는데 여기서 과연 어떤 선수가 또 이 통과를 하면서 이 국가대표 선수가 될지 또 관심사고요. 사격이나 뭐 배드민턴, 유도, 역도 이런 종목들은 뭐 내년 초 세계 랭킹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말 이 여자 골프 세계 랭킹을 통해서 이 쿼터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속속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가려내기 위한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요즘 지금 이런 분위기면 도쿄올림픽 출전을 할 수 있을지 또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요즘 주변에서 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오늘도 사실 뭐 관련한 취재를 제가 하기도 했는데요. 뭐 많이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한일 갈등에 대한 어떤 후폭풍, 또 여기에 또 유치 때부터 불거졌던 이 방사능 오염 문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려 등이 더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 도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찬반 양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보이콧을 지지하는 이런 입장은 이 방사능 오염 문제가 있는 후쿠시마에서 나온 식자재를 이 선수단에 공급한다. 이런 어떤 움직임이 제기가 되면서 우리 선수와 관계자,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어떤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이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여야 한다. 특히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열리는 대회인데 이 피땀 흘린 선수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면서 이 보이콧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도 있었는데, 일단 대한체육회 측에서는 현재로서는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각종 협의를 통해서 제기하고 고쳐가게끔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얼마 전에 극단적으로는 어디 총회 같은 걸 열어서 뭐 보이콧을 전 국가가 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참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정말 잘 해결이 돼서 올림픽 정말 4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 치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잡다한 스포츠 이야기 김재한의 잡스. 오늘은 올림픽 세계 예선에 나섰던 여자 배구를 중심으로 도쿄올림픽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중앙일보 김재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NBA 이야기 조선의 느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 함께해 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